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김일성이 약 200대의 탱크, 약 20만 명의 정규군의 뒷받침을 받으면서 남한을 기습했을 때 대한민국에는 탱크도 없고 전투기도 없고 한미동맹도 없었습니다. 김일성 뒤에는 세계 최대의 육군국인 소련, 더구나 핵실험에 성공해서 핵무기까지 가진 스탈린의 소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전에 중국을 공산통일한 모택동의 중공군이 있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적화하는 데 성공한 국제공산주의 세력이 김일성을 앞세워가지고 남침을 했을 때 대한민국은 이승만 국군 그리고 애국심에 투철한 국민밖에 없었습니다. 한미동맹이 없었어요. 그 순간 이승만 그리고 국군은 1대3으로 대결했습니다. 북한, 스탈린, 모택동 이 민족 반역의 외세를 끌어들인 민족 반역의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났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만든 사람은 바로 이승만 국군, 트루만 유엔군이죠. 오늘 그 기적의 대가, 피 흘린 대가로서 우리가 이런 근사한 나라를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 외침을 받으면은 결사항전하는 또 자랑스러운 전통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승만의 결사항전이 우리 민족사의 5번째의 결사항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1대3으로 버티는 가운데서 유엔군이 우리를 도와주러 온 거죠. 우리가 항복하고 국군이 무릎을 꿇었다면은 하느님이라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결사항전의 전통, 그것이 지금 이 순간 발휘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또 코로나로 몰리고 있습니다. 핵무장한 김정은 정권, 경제력이 막강하게 커지고 있는 중국, 그리고 김정은, 시진핑의 아주 굴욕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 정권,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트럼프의 미국, 대한민국은 지금 의병밖에 남지 않은 임진왜란 때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국군은 송영무 국방장관이라는 문제적 인물이 등장해가지고 국군의 방어 능력을 약화시키는 쪽의 정책을 줄기차게 펴고 있습니다. 좌파 권력의 이 눈치를 보면서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시키는 데 머물지 않고 한국군 단독 훈련까지도 지금 중단시켜 가지고 북한의 눈치를 보는 아주 부끄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호국 영령들이 아마 들고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68주년 6.25를 맞았습니다. 6.25 하면은 남침이란 말이 자동적으로 붙어야 되는데 6.25는 내전이었다 또는 6.25는 국제전이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김일성의 민족 반역 범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내전이라고 하면 남북한이 다 잘못됐다는, 남북한이 다 공동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망언을 하는 사람들은 공직에서 추방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스라엘에서 아우슈비츠는 유대인의 책임도 있다라는 양비론을 채택했다면 그런 사람 감옥에 갑니다. 유럽 13개 나라에서도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을 왜곡하고 축소하는 발언을 하면은, 글이나 발언을 하면 감옥에 보내는 법이 있어요. 대한민국에도 6.25 남침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감옥에 보내는 법을 만들어야 불안을 들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민족이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5차례의 결사항전을 한 상대는 작은 나라가 아니고 다 당대의
최강국이었습니다. 서기 612년에서 645년 사이에 고구려는 중국을 통일하는 수와 당을 상대로 항전을 했습니다. 670년에서 676년 사이에는 신라가 당나라를 상대로 나당전쟁 7년을 해가지고 한반도에서 당을 쫓아내었습니다. 당이 백제와 고구려 멸망 후에 신라마저 속국화하려고 하니까 최전성기에 있던 세계 최강대국의 정예군을 상대로 육지와 바다에서 싸웠어요. 마지막에는 기벌포 해전, 서기 676년 기벌포 해전에서 이김으로써 당나라는 한반도를 한민족에 넘겨주고 만주로 물러났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민족 통일국가가 만들어지고 한민족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고 한국어가 공용어가 됨으로써 한 1000년 이상 같이 살다가 보니까 우리가 남이가 하는 민족의식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김유신, 문무왕, 김춘추 세 영웅의 결사항전이었습니다. 1231년에서 1270년 사이 약 40년 동안은 고려가 유라시아 대륙을 석권한 세계 최강의 기마군단, 몽골 기마군단을 상대로 버텨냈습니다. 9번이나 침략을 했지만은 무신 정권이 이끌던 고려 지도부는 강화도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결사항전을 했습니다. 몽골군을 상대로 가장 오래 저항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몽골도 이런 투지를 높이 쌓아가지고 굴복하고 나온 고려 왕조를 없애지 않고 잘 대우했습니다. 고려 무신 정권 그리고 스님들이 무기를 들었습니다. 승병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삼별초 등이 대표적 영웅입니다. 1592년에서 1598년 사이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군은 유럽보다 더 발달한 조총을 들고 15만 대군이 부산에 상륙했습니다. 이때 만약 왜군이 유럽에 상륙했다 하면 유럽에서 이 왜군을 당할 군대가 없었을 것입니다. 세계 최강의 육군을 상대로 버텨냈습니다. 조선이. 관군은 도망갔지만은 그래도 이순신의 수군이 있었고 유승룡의 지도력이 있었고 의병이 들고 일어나고 무엇보다도 외교를 잘해가지고 명나라가 원군을 보냈습니다. 이겼습니다. 이것은 이긴 전쟁입니다. 1950년에서 1953년 사이에 6.25 항전. 6.25 항전의 결과로서 어떻게 됐느냐. 대만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경제 부흥을 했습니다. 독일이 재무장하면서 나토의 중심 국가가 되었습니다. 나토가 군사 동맹체로 강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트루먼 대통령은 군사비를 4배나 늘리면서 소련에 대해서 군비 경쟁을 선언하고 40년 동안 소련을 몰아붙이니까 결국 경제력이 약한 소련이 무너지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고르바초프 시절에 동구권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유진영이 이기는 출발점이 6.25 항전이었습니다. 다만 한반도에서는 지금 북한 농당정권이 핵무기를 손에 들므로써 아직도 냉전이 끝나지 않고 이제는 대한민국이 6.25 때처럼 다시 벼랑에 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의 결사항전 역사를 돌아보면은 이번 위기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은 어렵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룩한 이 문명과 제도와 국군과 중산층과 법치와 과학과 기술이 우리를 지키는 쪽으로 집중된다면은 결국은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한반도가 자유통일함으로써 헌법 1조에서 규정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이 선언이
북한 지역에까지 미쳐서 북한 동포들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비관적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낙관을 하더라도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은 결코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반공자유민주법치 제도를 지키는 사이에 북한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개혁 개방은 3대 세습 체제와는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눈사람이 난로가에 가면 녹아버리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우리만 위기를 맞은 것이 아니라 김정은 우리보다 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본다면 오늘의 사태는 절망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비관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